예술 7강입니다. 아도 르노의 그 음악론과 그다음에 대중음악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철학자인 이 아도 르노의 음악관을 제시한 후에 대중음악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의 중점을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진지한 음악과 그다음에 가벼운 음악으로 여기는 이걸 지금 나눠놨고요. 자, 그렇지만 근데 이 음악관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너무 지금 편향되어 있는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대 음악, 대중음악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지금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유효성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힌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 아도 르노는 음악을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 그 시대를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상품화되어 대중의 청취 능력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음악은 여기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어떤 대중음악이 다 상품화되어 가고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어떤 예술계에서 음악이 서야 될 입장은 좀 이것을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음악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음악은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유토피아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진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실의 비판이나 부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 르노는 진리성을 지닌 음악을 진지한 음악으로 봤고요. 자, 그렇지 않은 음악을 뭐로 봤다? 가벼운 음악으로 봅니다. 자, 이 둘은 진리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자, 진지한 음악은 소리나 조성, 여러 가지를 포괄한 음악의 재료나 구조, 기술 등과 같은 음악 내적 형식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사회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나 가벼운 음악의 경우는 이러한 내적 형식 대신에 음악 외적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을 통해서 사회와의 관계를 맺게 되며 이는 결국 음악이 자본주의에 종속되어서 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 바로 음악이 하나의 상품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서의 예술을 이쪽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본주의에 종속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자꾸 이 상품화 쪽으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는 전통적인 고전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음악의 자율성을 강조한 셴 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사례로, 그리고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위시하여 포함해서 한때는 진지한 음악이었지만 문화산업에 의해 영화음악, 그 다음에 효과음악, 그 다음에 여기는 광고음악으로 상품화된 고전음악을 가벼운 음악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중음악 자체를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아도 르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됐기 때문에 상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밑에 아도 르노는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어떤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음악의 내적 형식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또한 대중음악과 같은 가벼운 음악이 음악 외적 측면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상의 복잡성도 주목을 합니다. 자, 그는 이윤을 극대화를 주된 논리로 내세우는 문화 산업에서 이 대중음악이야말로 음악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부정적인 면만 지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아도르노 입장이. 자, 그 예로서 어떻게 그 특징을 생산과 유통, 소비의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표준화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하나 냈어요. 자,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표절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표준화되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여러분들 요새 그 텔레비전에 보시면 뭐가 많이 나와요? 어떤 그 무명의 어떤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실력 인정받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전체를 하나의 노래 한 곡만 듣고 나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실력 있는 사람. 자, 이런 뮤지션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연대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떠한 것이 뭐냐?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막 어떻게 고음을 막 넘나들 수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바로 이게 표준화와 연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는 곡 전체의 구성에서부터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도식, 어떤 양식에 맞게 제작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래들, 대중음악을 만들 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짜는 거야, 이제. 판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제작된 대중음악의 모든 세부 구성 요소들은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기의 톱니처럼 기능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설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자, 일탈, 어떤 틀에서 벗어난 이걸 자극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지키려는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는 자극을 원하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곤 하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합치되면서 개성적인 표현마저도 획일화되어가는 대중음악의 사이비 개성화로 이어집니다. 다른데 너무 달라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어느 틀 안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나름대로 사이비 개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특징인 바로 놀이규칙 따르기입니다. 당대 유행과 경향을 작곡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음악 작품의 고유성과 작곡가의 창조적 욕구를 어떻게 한다?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냥 어떤 틀 안에다가 어떤 일정한 공식 안에다 지금 집어넣어야 돼. 거기서 벗어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음악으로 평가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이런 작품의 고유성이나 창조적 욕구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유통의 차원에서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으로는 플러깅과 그다음에 글래머가 있는데, 자,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플러깅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즉 표준화에 불가피한 보안물로서의 플러깅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이탈하는 길을 막아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똑같은 음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들려주면서 자,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심는 거야, 지금 관객들한테. 자, 또 플러깅을 통해 대중의 어떤 청취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채 표준화가 돼 버려요. 자,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글래머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런 감각적인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본래 대중음악에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이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하나의 뭔가 저기가 대중적인 어떤 저기가 기호나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플러깅을 통해 청취자는 개별성이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의 화려함이나 당당함과 같은 매력, 즉 글래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때 유행되는 것이나 어떤 유행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에 내가 지금 이거에 듣는 게 맞다고 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요새 여러분 젊은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어떤 전통적인 어떤 트로트하고 만약에 랩 들으려면 여러분들은 랩을 많이 선호를 할 거란 말이야.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요즘 젊은이라면 당연히 뭘 들어야지? 이런 랩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하나의 이렇게 그냥 틀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닌 글래머가 이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개별성은 이 플러깅에 의해 음악 외적으로 부여된 글래머로 보완이 되고 청취자는 이러한 글래머를 음악 자체의 성질 또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지하게 돼요. 수동적인 거야. 남들이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게 저기구나. 하나의 취향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청취자는 여기서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이를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오인하는 것,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아도르노는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의 예매를 사례로 들어 음악 소비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중음악의 어떤 상품화를 비판을 합니다. 자, 먼저 그 익숙한 레퍼토리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이 뭐냐?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에 돈을 주고 익숙한 곡에 대한 경험을 소유한다는 만족감. 자, 그리고 이런 청취자에게 줄 뿐 이런 점에서 자, 후자 음악 공연의 어떤 예매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연주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주된다는 사실 자체를 소유했다는 만족감에 치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떠한 그 가수가 좋아가지고 예매권을 구입해가지고 그 공연장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왠지 어떤 그 안에 내가 그 한해 그 저기로 뭐야 팬클럽이란 말이야. 야, 그 상황에서 내가 거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나는 그 노래 막 듣는 게 아니라 그 자체보다는 뭐에 그냥 하는 거야? 아, 내가 참여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후자는 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밑에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음악이 점점 어떻게 돼요? 상품화가 더욱 촉진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아도르노는 이런 특징들이 음악 청취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지면서 자, 이 문화 산업의 물신성.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이것을 신성시해 버리는. 자, 이런 것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과 물질의 관계로만 보는 거야, 지금. 자, 또 대중음악에 대한 이 아도르노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이 셴베르크나 베베른과 같은 유럽 작곡가들의 신음악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해요. 한계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셴베르크나 이런 사람의 음악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음악들이 뭐로 보이는 거야? 너무나 그냥 이것이 지금 질이 떨어지는 음악, 가벼운 음악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자, 또 그러나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시도했다는 점이나 자, 그다음에 음악 내적 구조적인 차원을 넘어서 음악 외적인 요인까지도 대중음악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음악 자체만을 갖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음악 외적인 요소, 아까 얘기했던 플러깅 같은 경우들, 글래머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본질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 아도르노가 비판한 당시 대중음악의 속성들이 8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중음악에서도 한층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현대 음악, 대중음악이 너무나 상품화의 경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것은 그때 누가 아도르노가 8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